세대를 잇는 레시피 할머니의 손맛이 전하는 따뜻한 사랑. 고요한 시골 마을, 한옥의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오후였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간판에는 할매 손맛이라는 글자가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듯 발에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들이 빗물에 젖어 윤기를 더했다. 주방 안에서는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와 함께 구수한 된장 향이 피어올랐다. 이곳은 한때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허기진 이들의 위로였던 할매 손맛 식당이었다. 수십 년간 이 식당을 지켜온 김복래 할머니는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이지만 그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정교했다. 마치 살아있는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빚어내듯 할머니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간장 한 스푼, 고춧가루 한 꼬집에도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다. 그녀의 음식에는 늘 따뜻한 위로와 깊은 추억이 함께 묻어났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맛을 떠올리거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곤 했다. 그래서 할매 손맛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이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 할머니의 식당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복래 할머니는 이 식당을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현우와 그의 며느리 지혜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자 유학파 출신의 촉망받는 셰프였다. 그는 현대적인 감각과 서양 요리 기술을 접목하여 할매 손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며느리 지혜 또한 도회적인 미모와 세련된 감각을 지닌 젊은 사업가였다. 그녀는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할매 손맛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이 젊은 부부가 자신의 평생을 바친 식당을 더욱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할머니는 편히 쉬세요.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젊은 패기와 비전을 믿었고 자신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를 기꺼이 전수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장독대와 손때 묻은 조리 도구들은 이제 지혜의 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과연 이 젊은 세대가 자신의 손맛과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초반에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다. 지혜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식당을 리모델링했고 현우는 할머니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했다. 기존에 투박했던 메뉴판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은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새롭게 단장한 식당은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현대적인 감각으로 가득했다. 한동안 할매 손맛은 젊은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듯했다. SNS에는 예쁘게 플레이팅된 음식 사진과 함께 뉴트로, 감성, 할머니의 손맛, 재해석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매출은 급증했고 지혜와 현우는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된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했지만
깊이 있는 맛과 정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현우는 할머니의 정갈한 손맛을 옛날 방식이라 치부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료를 간소화하거나 조리 과정을 단축시켰다. 할머니가 수십 년간 발효시켜온 된장 대신 시판 된장을 사용했고 직접 담근 장아찌 대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반찬을 내놓기 시작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보다 자극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유혹하려 했다. 식재료 원가 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고집했던 할머니의 신념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지혜는 손님들의 주문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음식의 맛보다는 속도에만 집중했다. 지혜야, 이 나물은 직접 무쳐야 맛이 제대로 사는 건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혜에게 조언했지만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할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해요. 기계로 하면 훨씬 빠르고 위생적이에요. 그녀는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할머니의 조언은 점차 잔소리로 여겨졌고 지혜는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젊은 감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혜의 방식은 할머니의 전통적인 고집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주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옛날부터 식당을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은 조금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어 성공하는 듯 보였던 할매 손맛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손님들의 불평은 늘어만 갔다. 예전 그 맛이 아니야. 할머니 때가 훨씬 맛있었는데. 식당 리뷰 게시판에는 혹평이 이어졌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은 텅 비기 시작했다. 젊은 손님들마저 빠르게 식상해 하며 새로운 맛집을 찾아 떠나갔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식당은 적자에 허덕였다. 결국 할매 손맛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혜는 좌절감에 빠졌다. 밤늦도록 식당에 남아 고민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거나 젊은 세대의 입맛이 변했다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지혜는 결국 할머니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할머니는 묵묵히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음식이란 건 말이야. 사람의 정성이 반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저 그런 밥상일 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제야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손맛을 그저 오래된 것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다. 지혜는 깊은 반성 끝에 식당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재정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먼저 할머니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들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수많은 레시피와 요리 철학이 담겨 있었다. 재료를 손질하는 법, 양념을 배합하는 비율, 그리고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비법까지 할머니의 모든 것이 그 노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혜는 노트를 꼼꼼히 읽으며 할머니가 강조했던 정성과 진심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요리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즉시 시판 재료 사용을 중단하고
할머니가 늘 고집했던 신선한 국내산 식재료를 직접 공수하기 시작했다. 새벽 일찍 농산물 시장을 찾아다니며 최상급의 재료를 선별하고 직접 담근 장류를 사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된장과 고추장을 담갔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어설프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할머니의 손맛을 닮아가려는 간절한 노력이 묻어났다. 식당의 메뉴판도 과거에 할머니가 사용했던 투박하지만 정감 가는 형태로 되돌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마음가짐이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식당을 찾은 단골 손님들은 예전의 할매 손맛이 돌아왔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 맛이야. 할머니 때 그 맛 그대로네. 그들의 칭찬은 지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맛집이라는 평이 돌기 시작했다. 이제 할매 손맛은 다시금 활기 넘치는 식당으로 변모했다. 정오가 되면 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다. 지혜는 이 과정에서 한국 식당 재기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며 자신만의 전략을 세웠다. 특히 고기리 막국수의 성공 요인인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데서 오는 기쁨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손님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삼보리밥 이문규 대표의 사례에서 회계 투명성과 사회 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배웠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기획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식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중국 우한 한 식당의 고객 서비스 집중과 육수 개발에 23개월 투자 같은 노력은 지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물잔이 비면 세심하게 채워주는 등 고객 서비스에 더욱 신경 썼다. 육수 하나에도 수십 시간의 정성을 들이고 제철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했다. 대만 한식당의 분식 전문화 전략과 현지 입맛 파악 노력 또한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혜는 할매 손맛의 전통적인 메뉴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퓨전 메뉴를 개발하되 할머니의 철학을 잃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 예를 들어 할머니의 특제 고추장으로 만든 퓨전 떡볶이나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김치볶음밥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강씨 목삼의 젊은 청년들이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례를 보며 좌절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다. 코인 투자 실패와 2번의 창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씨 목삼을 성공시킨 강명숙, 허민혁 씨의 이야기는 지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 견고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며느리 지혜는 이제 할매 손맛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할머니의 사랑과 철학을 담은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지혜의 손끝에서 이제 할머니의 손맛을 뛰어넘는, 아니, 할머니의 손맛에 젊은 세대의 열정과 사랑이 더해진 새로운 할매 손맛이 탄생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서 와서 맛보세요. 제가 오늘 할머니 레시피로 특별히 담근 장아찌인데
지혜가 할머니에게 직접 만든 장아찌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한 조각을 맛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내 손맛이 나는구나. 기특한 것.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따뜻한 사랑이 피어올랐다. 지혜는 할머니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지혜와 자신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할매 손맛 식당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전통,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의 노력이 담긴 삶의 이야기 그 자체였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얻어갔다. 할머니의 손맛은 이제 며느리의 손끝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꽃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식당은 한식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국 식문화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 추억을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 맛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이에요. 지혜는 새로운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따뜻한 진심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열정이 만나 탄생한 할매 손맛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세대를 잇는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이곳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조하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맛은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